네, 오늘 두 번째 올리는 영상도 책에 대한 내용이네요. 책 얼마나 읽는다고 약간 꼴값 떨긴 하는데, 제가 우연히 그 북마스터 2기 지원을 했던 게 붙어가지고 최근에 한 3주 차? 예,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거지 11월 2주차 북마스터 그 선택 어쩌고 카테고리에 있는 책 세 권 중 이제 제가 읽고 싶었던 두 권을 골랐었는데, 아무튼 지금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계속 올렸던 게 북마스터 관련 읽은 책이었고요. 장점은 이제 제가 책을 고르는 수고를 좀 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 북마스터 관련 음, 밀리 독점 서적들이 어 뭔가 뭐랄까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물론 이번에도 세 권 중에 한 권은 뭐 돈 관련 약간 재테크 관련 내용이라서 뺐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삼포 세대 이제 느낌으로 제 어떤 정서를 이제 녹음도 하고 글로 올렸다가 이제 댓글로 좀 루저 루저 취급 당해가지고 약간 긁혀가지고 댓글로 감사하다고 달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무래도 그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자본에 대한 능력 결여를 자기 고백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어떤 능력 부족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건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긁히긴 하지만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고, 뭐 삼포 세대 대표 선수로서 어, 자주 그런 약간 자조적인 잡소리는 할 생각이라서 뭐 상관은 없네요. 그 전에도 꽤 많이 달았기 때문에 뭐 캥거루족이라고도 했었고, 뭐 삼포 세대 돈에 대한 포기한 이유, 체념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주 달긴 했어요. 제가 유튜브로도. 뭐 자체하고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제 두 내용이 은근 그런 뭔가의 결여된 부분, 어떤 상실감 이런 걸로 약간 묶을 수도 있는 느낌이라서 단순히 한번 서두를 좀 달아봤고요. 이제 세 권 중 두 권이 있었는데 이제 두 권의 어떤 호감도가 책을 읽으면서 변화했던.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읽기 전에 이걸로 선정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두 권을 다 읽고 나니까 생각이 변했는데, 원래 이게 북마스터 그 무슨 추천 도서라고 해가지고 세 권이 이제 한 주마다 세 권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뽑히면 그 주에 이제 뭐 추천 도서 이런 게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읽어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안 읽고 투표하는 경우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읽은 다음에 투표를 하곤 하죠. 재테크 관련이나 뭐 이런 건 안 읽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번에 읽은 책은 이제 사라 큐브릭이라는 이제 심리 치료사가 쓴 아직도 내가 낯선 나에게라는 인문 관련 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임진평 고희은 저자의 오늘도 돌아갑니다. 풍진동 LLP 가게라는 소설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내가 낯선 아직도 내가 낯선 나에게라는 책은 심리학 서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 철학적인 음, 개념을 많이 다룬 인문학 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자가 이제 심리 치료사인데 이 심리 상담을 토대로, 그러니까 약간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책에서도 이제 내담자에 관한 사례, 그리고 주로 내담자에 대한 사례보다도 훨씬 더 실존주의적인 어, 가치 철학을 개념으로 해서 어떤 자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낯선 나에게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좀 쓴 되게 아,
난이도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심리 관련 상담 서적, 심리학 관련 서적들은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저자들이 뭐 아무래도 내담자들을 상대하던 그런 스킬이 있다 보니까 좀 쉽게 쓰다 보니까 대중 서적들을 중에서도 심리학 서적이 되게 재밌고 좀 읽기 좋게 마치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학 관련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상 심리학 전공자들은 진짜 피를 많이 보고 피를 토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실전 경험을 쌓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갈고 닦고 나온 책이죠, 사실. 그래서 심리학 좋아하는 사람은 맞지만 심리학 전공은 되게 어려운 그 허들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건데 이 책은 독특하게도 심리학적으로 엄청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철학적인 접근법을 쓰다 보니까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는 많이 멀어진 장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까워진 느낌도 있는데 애매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실존주의가 많이 뭐랄까 이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던 게 이제 2차 대전 전후 그러니까 넘어가는 전후 세대가 이제 되면서부터 그 철학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학 자체에 대한 어떤 유행이랄까 뭔가 좀 애매하긴 하죠. 철학보다는 긍정 심리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자기 삶의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철학적 사유에 영향을 받은 심리학 관련 혹은 뭐 인문학 관련 인문학도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만 다뤄지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정확한 이제 철학적인 그 흐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실존주의 자체는 많이 이제 그 2차 대전 전후 세대가 그때 이제 깊이 있게 다뤄갔던 그 시점에서는 사실 그때보다는 약간 사양화된 철학적 관념이죠. 한창 이제 2차 대전 나치즘 혹은 이제 전후 세대들이 이제 겪었던 그 상실감이나 이성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 뭐랄까요 배신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긴데, 그러니까 이성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회에서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쌓아와 왔던 이제 철학적 개념이다 보니까 물론 실존주의를 더 뒤로 가면은 막 키에로 케구르 뭐 니체까지 가는데 뭐 그런 것도 철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듣죠. 그런 실존주의 매력은 단순히 철학자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아는 뭐 알베르 까미라든가 변신을 쓴데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런 문학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들이 실존주의자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실존주의 문학을 쓰고 있다고 말한 적도 없지만 그 당시에 정서나 흐름 자체가 실존주의적인 맥락과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뭉뚱그려지는 그런 철학 사조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 니체도 있고 메를로 퐁티까지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로고 테라피 창시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도 나옵니다. 빅터 프랭클이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신분석의 이제 새로운 이제 장르 제3 이제 로고 테라피의 창시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재밌긴 하죠.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게 오랜만에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좀 버티면서 읽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 관련 서적은 약간 에세이 읽는 듯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의 사연 보면서 대충 읽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간단하게 이제 주제의식을 던지자면 이제 나란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자 자신도 포함해서 이 책을 이제 건네는 거죠. 근데 저자 스스로도 상담 치료사로서 내담을 하지만 나 자신의 어떤 자아에 대해서도 찾아간 어떤 여정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재밌는 항목은 아무래도 자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겠죠. 다 모든 통틀어서 자아를 포괄하는 내용인데, 자아란 것을 결국 찾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삶의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말한 아우슈비츠 생존자면서 또 이제 로고 테라피를 창시한 정신분석가 학자이자 의사라고도 할 수 있는 빅터 프랭클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에서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된다. 나를 잃게 되는 이유에서 이제 재밌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나 사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건 이전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조화시키려고 애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다. 요 세 가지 중 하나를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복합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3번, 그러니까 어떤 나 자신에 대한 관계가 멀어지거나 나 스스로를 좀 부끄러워하는 좀 그런 상황, 그런 정신건강적인 문제를 한 5년 정도 겪다가 한 1번, 그러니까 고통이나 사건을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요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나 그런 상황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나 자신이다, 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나, 우울한 상태에 있던 나, 그게 나 자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이 제일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충격적인 사건을 겪기 이전에 그냥 좀 밝고 적당히 우울한 정도의 적당한 이제 감정 기복이 있는 그냥 평범한 자신과 현재 이제 좀 그런 아픔을 겪었던 자신을 이제 좋아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치유의 과정이죠. 과거의 나, 현재의 나를 이해시키고 둘 다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번은 좀 힘든 케이스죠.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정함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아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책은 굉장히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도 읽어야 되고 읽고 나서도 생각을 계속 돌려야 되는 조금 머리 아픈 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머리 아픈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어떤 항목 중에 우리가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아가 존재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대목도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 어떤 마음의 여백이 아니더라도 신체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자기가 자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겠죠. 신체적인 시간 혹은 공간 또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두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의 인생에 여유 같은 게 없다면 자아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아 정체감 혹은 자아에 대한 존재감을 생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해당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문제와 자아를 분별하기 시작했고 내가 슬픔, 불안, 실패한 관계 이상의 존재임을 깨달았다. 실제로 자아를 문제와 분리된 존재로 식별하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계속 자신을 책임지면서 자아를 되찾게 된다. 이게 번역된 구절이라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책임의식, 그러니까 자아를 찾기 전에 이제 자기 어떤 실패나 문제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자아를 되찾게 되는, 결국 자아를 존재할 공간을 찾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리고 이제 멜로 퐁티라는 철학자가 이제 몸을이라는 좀 부분을 강조해서 실존주의 철학과 여건에게 나가는 그런 개념도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제가 멜로 퐁티에 대한 책을 전혀 읽지도 않았고 예전에 한번 언제 한번 구절인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예, 좀 애매하더라고 이거는 소개하기가. 그래서 이거 하나는 조금 구절을 소개하고 싶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혹은 도중에 길을 잃어 어찌할 바 모르겠다면 눈을 떠보자. 내 자신의 자유의 책임을 지고 선택하자. 불편함과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세상에 자아 감각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흉내낼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아를 찾는 과정이 불편하죠. 불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실패나 상실감이나 혹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상황도 다 이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견디어서 문제를 분별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과정, 그것이 이제 자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신체적인 몸, 그러니까 공간적, 시간적, 이런 물리적인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기에 그런 자아를 찾아가는, 어찌 보면은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도 보면은 좀 어렵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조회수 자체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20대 시절이었다면 정말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읽은 척 엄청 티낼 것 같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도 다루지, 심리학도 다루지, 또 자아라는 것도 다루지, 아는 척하기 엄청 좋은 책이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어떤 내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어떤 잘못들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되게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음, 어떤 내 삶에 우울감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막 크게 막 데미지를 주지는 않지만,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 그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어, 두 번째 책은 가볍게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가볍게 소개하는데 이 책이 훨씬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도 돌아갑니다. 풍진동네 픽카페 가게.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음, 원래부터 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던 청년이 동생 정한이라는 동생의 살아있음을 좀 책임감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자살을 생각하지 않다가 석연치 않은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남긴 LP를 다 중고로 이제 팔고 나면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삶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가게를 차렸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LP 가게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그 LP 가게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오히려 자신과 비슷하진 않지만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서 그와 함께 연결이 되고, 어, 본인은 삶을 내려놨기 때문에 행동들이 오히려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줬고, 그것이 가게에 대한 호감, 그 사람에 대한 호감, 주인공이 이제 정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주변에 어, 막 약간 호인이 된 거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그가 되게 선한 인물, 호인,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각각의 사연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들은 포인트가 LP 가게다 보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장르의 옛날 뭐 LP 판에서 돌아갈 만한
노래들이 앨범들이 이제 설명이 돼요. 제가 유일하게 알았던 노래는 여기서 나오는 노래는 그 AC/DC 호주의 밴드 AC/DC의 Highway to Hell이라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그나마 다행히 중요한 장치여서 이 노래를 알고 있어서 어떤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되게 핵심적인 상황이 돼서 좋았는데 이 책은 가벼우니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밀리의 서재를 본다면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읽는 게 더 재밌고 실제로 제가 소설맹인데 아까 사라 큐브릭의 책보다 저는 아마 이 책을 투표하게 될 것 같고 이 책이 이번에 12월 2주차로 선정될 것 같아요. 되게 좋고 사실 뭐 책 내용이 그렇게 뭐 독특한 소재라고 할까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책이다. 음, 그리고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이면 아마 머릿속에서 음악이 떠오르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저는 그나마 하이웨이 툴의 헬이라도 알아가지고 요거 알아가지고 그나마 책을 읽었다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등장인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름도 잘 까먹었는데 등장인물 하나하나 모두가 다 소중한 사연을 갖고 있고 그들만의 아픔이 있고 물론 주인공은 되게 큰 아픔인데 다 사연이 있다 보니까 다 정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감 가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이 주는 매력을 좀 늦게나마 알고 가는 약간 T의 인간인데 제가 요런 거라도 읽으면서 좀 음, 그 소설의 재미를 체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그 아직도 내가 낯선 나에게라는 쪽으로 좀 얘기를 더 많이 했고 소설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느낌인데 저는 소설을 읽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뭔가 좀 어려운 거에 도전하고 싶다는 분은 사라 큐브릭 심리치료사의 책도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어떤 아픔에 대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쨌든 북마스터 2기 된 김에 계속 한번 이 핑계로 컨텐츠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